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아파트 시장 큰손이 이제는 30대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급등했던 집값, 그래서 하락세에 들어서자 영끌 투자, 예, 빌라 전세 사기 등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연령대별 아파트 이제 매수 추이를 보시면요. 그전에는 이제 40대 매입 비중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집값 폭등 시기에 막판에 좀 30대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22년도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23년도 지금 11월 보면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추월을 했네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근데 우리가 30대들이요. 그러니까 30대 인구가 40대보다 약 17%가 지금 적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대 매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30대에서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또 이제 부동산 급등을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부터 21년도에 1차 폭등기와 2차 폭등기를 지금 거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특히나 이제 주택시장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음으로써 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아주 컸다. 벼락거지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한순간에 이제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면서.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닌데 예, 네.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 세대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죠. 네. 아파트 세대들이 다른 그 40대나 50대보다는 이제 아파트 세대가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익숙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30대의 매입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전세사기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또 수요가 이동을 좀 많이 한 경향도 있죠. 네. 예, 그래서 30대의 매입 비중이 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생아 대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신생아 대출이 이제 진행이 되면 40대보다는 30대 출생률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는 출생률이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30대의 매입 비중은 40대보다 더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 3%대 재진입했다. 예, 주담대 한 달 새 0.4%포인트 인하. 주담대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한 0.4%포인트 지금 빠졌고요. 네. 예, 주담대 이제 변동형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시장금리가 지금 은행채가 지금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은행들 조달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금리도 지금 낮아지는 거죠. 주담대 금리라던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라던가. 네. 예. 그래서 대출 금리가 떨어진 것은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중거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은 지난 5일 기준 3.851%로 한 달 만에 0.218% 포인트 떨어졌고요. 또 신용대출 금리와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6개월물도 같은 기간 3.966%에서 0.209% 내려온 3.757%를 기록을 했다.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라는 거죠.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 분양이 전무했던, 지난해 별로 없었죠. 뭐 송파 쪽에 좀 나왔었고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강남에서 올해 2만 가구 가까운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예, 이것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계속 늦춰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근데 맞습니다. 늦게 할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비 폭등했고요. 맞습니다.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면 분양가는 최근 3, 4년 사이에 폭등한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반영돼 3.3제곱미터당 평당 6천만 원대 돌파. 예,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고분양가인가요? 근데 주변에 시세가 1억인데. 그러게요. 예, 그럼에도 서울 강남 지역은 대부분 단지가 정주 환경이 우수해 선호도가 높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서 고분양가를 해도 주변 시대와 비교하면 뭐 수억 원이 뭐예요? 최대 뭐 10억까지. 사실은 뭐 주변 시대 1억인데 평당 6천에 분양하면 평당 4천만 원 선이면 3,300 기준으로 뭐 12, 3억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로또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강남 3구의 이제 주요 분양 예상 주요 단지입니다. 청담동의 청담 느엣, 반포동의 레미안 트리니온.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해 좀 물량들이 나오니까 뭐 적극적으로 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점 되시는 분들.
평당 6,700만 원 쏟아지는 강남 분양. 예, 당첨 커트라인은 당연히 뭐 70점대 이상이겠죠. 그렇죠. 예. 올해 강남권에 많은 물량이 몰린 건 대다수 재건단지가 분양을 늦춘 결과다.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각 조합은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사업성을 고려해 후분양으로 전환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강남권 분양대기 물량이 쌓이는 동안 강북권에서 평당 4천만 원을 넘긴 단지가 등장할 정도로 예, 이게 지금 그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쪽에 여기 나와 있네요. 롯데캐슬 이스트폴. 예. 네. 4천만 원 넘긴 단지가 등장할 정도로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이번에 그 메이프자이 같은 경우는 평당 6,705만 원입니다. 네. 국내 아파트 중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어서 단숨에 7천만 원 선에 다가섰고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예,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작년에 분양했을 때 평당 4천만 원 이상, 예, 강남의 메이프자이 6,700만 원 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상고하죠. 돈 되는 지역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심할 거고요. 네. 지역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다. 예, 그러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겠죠. 예, 그래서 이 분양시장은 상고 하저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예, 종전 최고 평당가는 레미안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가 5,653만 원이었다. 네. 이 아파트의 현재 3.3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직방 시세로 1억 800만 원이다. 비교하면 메이프자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이상이 저렴하다라는 얘기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당초 제시한 메이프자이 분양가는 3.3제곱미터가 원래 평균 6,800만 원 선이었는데 거의 다 인정해 준 거죠. 지금 6,700에 네. 분양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여기 문정동에 그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스테이트 입주하면서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었어요. 입지는 뭐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입지가 여기가 그 문정택지지구 옆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파에서도 가장 저 끝허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송파에서도 끝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예, 분양가가 좀 낮았겠죠. 여기 뭐 작년에 152대 1. 예. 자, 우리 에버그린님, 예, 두 분 힘내시라고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예,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예, 좋아요 또 구독하기. 오피디 여기 구독하기 안 하면은 그래 들어볼 수 있으신가? 이게 부동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뜨긴 뜰 건데요. 아무래도 구독하시는 것보다는 덜 뜨시니까 네. 좋습니다. 9억 이하 신축 대단지 초품화 문값 오르나. 네. 이게 지금 신생아 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매매가별 비중을 보면요. 9억 이상은 워낙 이제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금 뭐 10억 이상이다 보니까 네. 9억 이상은 60%, 그다음에 9억 이하가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은평, 중랑구 뭐 요런 데죠. 이제 15년 이하짜리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노도강 요런 데가 이제 9억 이하 비중이 높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9억 이하짜리가 이제 신생아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생아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데 29일 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가 되면서 9억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 중에 이제 최근에 임신을 하셔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 임신을 지금 하고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을 하신 신혼부부나 미혼부부도 미혼도 괜찮습니다. 네. 예, 미혼도 괜찮으니까 신혼부부 수요 높은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장애동 같은 데가 이제 25평짜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 뭐 노원구 같은데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원구 쪽이요. 지금 상계주공 일대가 거의 지금 바닥에 지금 근접을 했어요. 바닥에 근접을 하고 임대가는 올라가면서 좀 갭이 줄어들면서 9억 이하나 6억 이하짜리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청가구 대단지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억 이하짜리가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뭐, 이거 진짜 이번 네. 또 법안 소위 앞두고 있는데, 예.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는 또 뉴스가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있네요. 예. 네. 이거를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또 이제 갭 투자 수요를 또 늘린다 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전세가율 같은 경우가 지금 2017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갭 투자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좁혀졌을 때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2017년 이후 좀 최저 수준이에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요. 2017년도에 65%에서 지금 47%가 떨어졌어요. 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갭 투자 수요가 지금 들어올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여기에 일정 요건을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 요건 자체가 뭐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이전에는
기대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요건을 하나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도 지금 이제 상정을 못 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정보만 믿고 분양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시겠죠. 네. 예, 이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몽리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